네, 이제 다시 한번 타입 오브 어세스먼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음료수를 먹다가 목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사례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잠깐 끊었습니다. 중간에 끊고 이제 다시 타입 오브 어세스먼트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평가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평가 유형으로서 인포멀 앤 포멀 어세스먼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준비성, 그러니까 사전에 얼마나 미리 조직화되고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포멀, 비공식적 평가와 포멀, 공식적 평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멀 어세스먼트는 다소 이제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사실상 계획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 형태의 그런, 물어보고 그 학생 그 물음에 대한 학생들 대답을 보고 얻는 그 학생의 어떤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빙빙 돌다가 어떤 학생이 참 내가 봤을 때 눈에 띈단 말이야. 그럼 그 학생이 즉흥적으로 물어봐요. 사전에 이제 그렇게 이 학생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계획 없이 물어본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이런 것이 인포멀 어세스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포멀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획화된 조직과 절차, 체계화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만들고 그 시험 문제의 결과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어떤 그렇게 된 어떤 체계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포멀 어세스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러는 포멀 어세스먼트에서는 모든 시험들, 즉 올 테스트가 모두 이런 포멀 어세스먼트 유형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포머티브 앤 스머티브 어세스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평가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분류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다소는 이제 그 형성적인 평가, 즉 그 학생의 발전 과정, 학습에서의 발전 과정을 도와주고자 이루어지는 그런 평가 형태가 바로 우리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형성 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머티브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종합적인 평가, 즉 어느 시점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를 배웠다는 것을 이미 가정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수머티브 어세스먼트입니다. 따라서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는 다소는 학생들의 미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 평가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는 이제 미래 지향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수머티브 어세스먼트는 이미 학생들 어느 정도 배웠다는 것을 미리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과거 지향적인 평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머티브 어세스먼트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를 나누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놈 레퍼런스 테스트와 크라이테리온 레퍼런스 테스트. 자,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고 한다는 개념이 있죠. 상대평가는 놈 레퍼런스 테스트고요. 그다음 크라이테리온 레퍼런스 테스트는 절대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냥 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aditional Alternative Assess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평가냐 아니면 대안 평가냐, 이것은 이제 다수는 이제 평가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통적인 평가는 다수는 평가자 개발 편의적,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원샷 테스트, 그 다음에 프로덕트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대안평가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는 긴 안목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얼터너티브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얼터너티브 어세스먼트는 학생들의 권익을 더 우선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트래디셔널 어세스먼트, 얼터너티브 어세스먼트의 그 차이를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roaches to language testing인데요.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요.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The Pre-Scientific Stage 해서 이게 20세기 초부터 그 이전인데, 이건 간단히 뭐 평가를 어떻게 잘 해야 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좀 희박했죠. 그래서 사실 그냥 간단해서 페이퍼 앤 펜슬 테스트 주고 뭐 타겟 랭귀지를 L1, 그러니까 마더텅으로 한번 해석해봐라, 해석해서 써봐라, 뭐 그런 종류의 시험 문항들이 나온 그런 원시적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던 스테이지라는 현재까지 1960년대까지 이제 하나의 주류적인 흐름이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드리스크릿 포인트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그것을 각각 스킬별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평가를 해서 그 총합을 하면 그 사람의 언어 실력이 나온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 마던 스테이지로서 이제 1970년대에서는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트, 유니터리 트레스트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합적 평가,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언어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하나 각각의 분절적으로 나눠서 치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하나를 아우르는 하나의 공통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 그 공통적 특성을 다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마던 스테이지 해서 그 추후
단계에서는 1980년대 이후인데 이때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테스팅이라는 것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커뮤니커티브라는 게 언어적인 평가라는 게 언어적인 측면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적인 측면에 동반되는 죄송합니다. 언어적인 측면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뭐 컨텍스처 베리어블 모두 포함해서 측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우리가 말을 할 때 스피킹만 어떤 언어적인 것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의사소통이 막혔을 때 막 그냥 몸짓 손짓도 쓰고 눈빛으로 간절하게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좀 알려줘라고 하는 상대방한테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컨텍스처 베리어블 다 포함하는 그래서 그런 수행 정도의 그런 컨텍스처 베리어블 다양한 방식을 그런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사실은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테스팅이죠.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discrete point test 이제 테스팅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discrete point test는 이제 분절적 평가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언어라는 것은 짜게 쪼개가지고 그 쪼개서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의 합은 결국은 그 사람의 언어 실력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각각 재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온 점수를 모두 합치면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다라고 하는 간단히 말해서 그런 것이죠. 네. 그 다음에 integrative test and unitary 트레이트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것은 1970년도에 이제 나온 1970년대부터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하나의 평가적 개념인데요. 이제 언어적 적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 이렇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분절적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결국 이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큰 흐름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언어적 적성이라는 것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모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인테그레이티브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클로즈 테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딕테이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클로즈 테스트와 딕테이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UTH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Unitary Trace Hypothesis는 무엇이냐? 마찬가지죠. 아까쯤에 제가 말했던 Invisible View of Language Proficiency입니다. 결국 언어적 그 Language Proficiency에는 General Factor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모든 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각각 점수를 합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그 사람의 언어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아우르는 하나의 공통적 특성이 있어서 그걸 측정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UTH인데요. 이게 나중에 추후에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결국 이런 UTH라는 게 어떤 컨텍스처럴 베리어블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어적 능력을 재면 된다라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말하면서 어떤 수행상에 드러나는 그런 변이 같은 것들을 많이 겪는데요.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항상 언어적 능력을 일정하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뭐 어여쁜 여성하고 얘기할 때 아니면 우락부락한 조폭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을 할 때가 다 이렇게 변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UTH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테스팅이라는 것이 드디어 이제 그런 관점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걸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 뭐냐면 테스팅에서 나타난 수행 정도가 그대로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센티시티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의사소통적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태스크를 수행했다면 그 사람은 현실 세계도 그 수행 능력이 그대로 그대로 연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베이스 테스트는 대부분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테스팅의 어떤 룰을 따르고 있는데요. 오럴 인터뷰라든지 롤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퍼포먼스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의 이 정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스킵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주차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1주차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2주차에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